바닷가 근처의 식당에 도착한 아버지와 딸이 자리에 앉습니다. 곧이어 음식이 나오고 딸이 아버지를 향해 먹어보라고 권유하는데요. 아버지는 질색을 하고는 손사래를 치며 싫은 티를 냅니다. 딸이 먼저 먹으려고 하니 아버지가 이를 말리면서 버리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벨라루스인 타냐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라루스인 타냐라고 합니다. 혹시 벨라루스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요. 제가 벨라루스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내륙에 있어서 바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다의 존재를 모르거나 하지는 않지만 바다를 구경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바다를 한 번도 구경하신 적이 없는 분이셨죠.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정말 열정적으로 일만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돈을 벌어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막강한 책임감 덕분에 그러신 거겠죠. 항상 입맛이 까다롭다는 말을 하시면서 식사를 거르는 일도 많으셨고 드시더라도 탄수화물이 많은 빵만 고집하시기도 했죠. 그래서 어머니와 제가 항상 뭐라고 하곤 했어요.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는 더 식사를 하지 않게 되셨죠. 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제가 갈 수 있는 나라를 찾아보던 중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취업이 되었거든요. 사실 아버지 혼자 벨라루스에 두고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자꾸 어머니의 잔상을 보게 될 것 같아서 결국 떠나게 되었죠. 한국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한국은 빨리의 나라라서 그런지 하루를 정신없게 보내는 것 같더군요. 저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나면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리곤 했죠. 제가 걱정할까봐 그런지 항상 잘 지낸다는 말을 하시곤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벨라루스 국가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망설이던 저는 전화를 받았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아버지가 영양실조로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쓰러져 있던 걸 아버지의 남동생인 삼촌이 보게 되어 병원으로 옮겨진 모양이더군요. 저는 너무 놀랐으나 지금 당장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고민하던 끝에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 회사는 복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가족을 간병해야 하면 몇 달 동안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무급이었지만 그것도 어디냐 싶었죠. 저는 아버지를 위해 고향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벨라루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실에서 수액을 맞고 계시더군요. 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 영양소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서 비타민, 단백질, 마그네슘 등 부족한 것이 한 두 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식사를 안 하실 때까지 딸은 뭘 한 거냐며 혼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근육이 많이 없으신 상태이니 운동도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까지는 아니었기에 잘 챙겨 먹으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역시 아버지 옆에 누가 없으니 음식을 잘 챙겨 먹지 않으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죠. 저는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에 고민 끝에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해 하시다가 알겠다며 벨라루스에 언제 올 거냐고 자연스럽게 물으시더군요.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한국으로 오는 그림을 생각했는데 말이죠. 저는 아버지의 말에 벨라루스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서 같이 살자고 했죠. 그러자 단호하게 싫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묻자 삶의 터전을 이대로 떠나기는 싫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일이었으나 그래도 아버지 혼자 있으면 큰일 날 것만 같아 이대로 볼 수는 없더군요. 저는 그럼 잠깐 동안이라도 한국에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많이 좋아지신 상태였고 가시게 되면 생각이 바뀌실 것 같았거든요. 제 말을 듣고 아버지는 돈을 허투루 쓴다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티켓을 샀는데 취소하면 위약금이 더 많이 든다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척했죠. 그러자 아버지는 툴툴대시긴 했지만 여행 갈 준비를 하시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버지는 살면서 비행기를 처음 타보셔서 비행기 안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으시더군요. 저는 장난이라고 하면서 장거리 비행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힘드실까봐 걱정이 되어 매 순간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하루가 넘게 걸리는 장거리이지만 다행히 아버지는 잘 버텨주시더군요.
비행기 안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저 큰 물이 바다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맞다고 하자 아버지는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화면 속에서만 보던 바다를 직접 본다는 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가 놀라시는 걸 진정시키며 인천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공항에 수많은 인파를 보면서 한국으로 여행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 놀라시더군요. 저는 아버지를 향해 웃으며 갈 곳이 있다면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다를 보고 싶어 하셨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소망을 알게 된 건 제가 한국으로 취직을 하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너라도 바다를 보겠구나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아련하게 말씀하셔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아버지와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눈을 크게 뜨시고 바다를 온몸으로 느끼셨어요. 크게 숨을 들이쉬면서 바다향을 가득 맡아보시고 심지어 달려가셔서 바닷물은 짜다고 들었다며 살짝 맛을 보시더군요. 저는 몸에 좋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했으나 이미 짠맛을 보시고는 뱉으시면서 한바구음을 지으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딸 덕분에 호강한다면서 신이 나 있으셨죠. 근처 식당은 조개구이를 하는 집이 많았습니다. 한 곳으로 들어가 조개구이를 시켰죠. 아버지는 비싼 거 아니냐고 환전하면 얼마냐는 식으로 물었지만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렇게 조개구이가 나오고 고향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느낌이 아니니 처음에는 이게 뭐냐면서 질색을 하시더군요. 저는 조개는 아시지 않냐면서 잠깐만 이야기하면서 익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죠. 항상 식당에서는 조리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도 흥미로운 모양이시긴 하나 보더군요. 사장님이 오셔서 먹어야 한다고 미리 고지를 주셨고 아버지에게 하나 까서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징그럽게 생겼는데 어떻게 먹냐는 식으로 소곤거리시더군요. 뭐가 징그럽냐는 타박에도 한참 동안을 망설이시길래 제가 먼저 먹기 위해 입에 넣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아버지는 즐겁을 하면서 당장 뱉으라면서 제 등을 때리시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입안에 조개를 꿀꺽 삼키고는 입까지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죠. 아버지는 혀를 차면서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제가 다시 권해드리자 아버지는 한참 저를 노려보시더니 눈을 질끈 감고는 입에 넣으셨어요. 그러더니 씹어보시고 식감이 특이한데 좋은 것 같다면서 잘 드시더군요. 저는 아버지가 잘 드시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조개에는 영양분이 많으니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다양한 조개의 종류에 놀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먹을 때마다 살짝 다른 맛들의 고개를 끄덕이면서 드시기도 하고 특히 관자를 좋아하시더군요. 이게 조개가 맞냐면서 고급지다며 몇 번을 이야기하시기도 했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식당 사장님이 아버지와 같이 온 모습이 기특하다면서 한국어도 잘하는 것 같아서 주는 서비스라고 회를 몇 점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라서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죠. 아버지는 회를 보자마자 이것도 구워 먹는 거냐며 구워 드시려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이건 생으로 먹는 화로회라는 것을 알려주며 초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와서 회를 처음 먹었는데 비싸서 잘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에 먹게 되니 감사할 노릇이었죠. 아버지는 제가 먹는 걸 보더니 또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예전에 어려웠을 때 생채소는 씹어 먹은 적이 있어도 물고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웃으면서 조개를 맘에 들어 하신 것처럼 식감이 탱글거리니 드셔보라고 권했죠. 아버지는 또다시 한참을 망설이더니 회를 입에 넣고 씹어보시더군요. 아버지의 그 동그란 눈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를 본 표정으로 몇 번이나 회랑 저를 번갈아 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온 첫날부터 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알겠다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런 호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함을 느낀다면서요. 여행을 그렇게 싫어하시던 아버지는 한국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닭갈비, 불고기, 국밥 정말 많은 음식도 드시고 바다도 실컷 보시게 되었죠. 알고 보니 아버지가 고향에서 빵 만드시던 것은 돈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이었더군요.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에서 같이 사시는 것이 어떠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계속 같이 살았던 집에서 사시는 것이었죠. 더군다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소한데 이곳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한국에 살 수 있도록 알아보자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한국에 있는 동안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머무셨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거라고 한참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죠. 얼마간의 여행이 끝나고 아버지를 혼자 보낼 수 없어 저도 함께 벨라루스로 돌아갔습니다. 벨라루스에서 한참이나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던 아버지는 굳은 결심을 하시고 저와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남은 생은 가족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마음이었죠. 저는 회사의 배려로 무사히 아버지의 간병도 이민 절차도 완료하고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고 아버지가 최고로 좋아하는 메뉴가 바로 조개구이와 화로회입니다. 누가 보면 바닷가 근처에서 태어난 것처럼 아버지는 잘 드신다죠. 요즘은 바지락 칼국수에 꽂히셔서 저만 보면 조개 들어간 음식이 없냐면서 닥달을 하시곤 한답니다. 지금까지 타냐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